안녕하세요. 홍타코입니다. 벌써 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12달 중에서 1월이 벌써 가버린 거죠.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 앞을 보고 달려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달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연말 연초할 거 없이 국내외 목숨을 잃은 사건들이 사실 좀 많다 보니까는 좀 마음이 붕 뜨실 수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불안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설 연휴가 끝나면 좀 얘기해주고 싶은 내용이 오늘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달부터도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이야기할 내용이기도 한 주제를 오늘은 가져왔습니다. 이제 1월 연휴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붕 뜰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엄습해오는 것, 바로 불안감, 고요함 속에 찾아오는 이 불안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불안함? 불안함이라고 하면 일단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2월인데 왜 불안하지? 시험 기간도 아닌데? 2월이 딱히 불안할 게 있을까? 방학인데? 이런 마음이 드실 수가 있는데,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불안한 시간이 이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이제 앞서서 이제 3월이 있고 4월이 있잖아요. 그쵸? 이제 개학을 했을 때 이 성적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좀 더 높은 성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진학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겐 이 고요한 시간만큼 불안한 게 없어요. 뭔가 보통 시험 기간이라고 하면 와르르 준비해버리면 되는데, 지금 이 평상시 매번 반복되고 있는 월, 화, 수, 목, 금이라고 하는 그 일정 속에서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좀 불안한가? 예, 저도 방학 때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왜냐하면 1, 2월 제가 겨울방학 특강처럼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만약에 성적이 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저한테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불안한 마음을 최대한 아이들한테 좀 숨기고 있는데, 그만큼 많이 신경이 쓰인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네요. 선생도 많이 신경이 쓰이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중에서도 다양한 불안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불안함을 좀 케어하는 2월 달이라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불안감을 느끼는 요소들도 말씀을 드릴 거고,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분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한번 이야기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상위권 친구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상위권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뭐냐? 대부분 성적이 떨어질 거라는 불안감, 그리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붙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 혹은 이제 정시를 준비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불안감이 좀 더 커지는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세웠던 계획들을 잘 지키고 있다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는 불안감은 말 그대로 괜한 스트레스만 유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쉴 때 좀 푹 쉬시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무언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 불안함의 원인이 진짜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행학습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1년치를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내가 너무 어려워. 문제를 푸는데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운 파트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면 그거는 사실 불안함이 아니라 기회인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2월 달에 시간 많을 때 그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어려운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고민해보고 하면서 다양한 해답을 찾아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는 가능하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공부하는 게 좀 더 성적을 올릴 수 있기에 제일 가성비가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방학이잖아요. 방학이기 때문에 시간이 비교적 널널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다양한 방법대로 공부를 해보세요. 다양한 방법. 풀이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보라는 거예요. 즉, A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A라는 단어에 너무 집중을 했는데, 근데 다른 선생님들을 보니까 A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B와 C도 이해하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공부를 해보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웠던 대로 나갈 수 있냐를 먼저 점검해 보시고, 진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볼 수 있고 해결해 볼 수 있는 것이 방학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 중위권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감이에요. 중위권은 하위권으로 떨어질 거라는 고민은 좀 잘 안 하는데 상위권으로 못 올라가는 거기에 대한 좀 스트레스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겪은 중위권 학생들은요, 대부분 공부 양이 모자란 경우가 많아요. 공부 스킬이 모자란 건 아니에요. 학원에서 알려주고 있는 자료, 뭐 주는 자료라든지 공부에 시켜주는 거는 전혀 거의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공부 양이 모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중위권은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중위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딱 학원 갔다 오고 자습 정도만 하고 끝내버린 애들이에요. 그거 내가 할 거였으면 내가 놀아야지, 이 노는 시간마저 잘 챙기시는 분들이 좀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불안감이 없을 정도로 분주하게 좀 살아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4시간을 정말 알차게, 정말 공부에 올인할 수 있고 미래에 투자하는데 올인할 수 있는 애들이면은 중위권보다 상위권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 학생들이 저는 중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중위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 혹은 불만이 될 수도 있겠죠. 왜 나는 상위권에 못 올라가지? 또 성적 안 나와가지고 또 똑같이 4등급 나오겠네, 5등급 나오겠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4, 5등급이 중위권은 절대 아닌데, 보통 이 중위권 학생들은 공부 양을 조금 더 많이 비약적으로 늘려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부 방법보다는 공부 양에 집중을 하시고 분주하게 불안함을 떨쳐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번 권유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럼 공부 양이 모자란 줄 어떻게 아느냐? 주변 어른들한테, 주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저 공부하는 양이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잘하긴 잘하는데 좀만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공부 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부모님한테 여쭤보는 거는 조금 객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부모님은. 왜냐면 더 욕심을 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학원 선생님이나 여러분들 멘토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을 봤을 때,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어른들한테 물어봤을 때 너 좀 공부 좀 더 해야 돼 라는 말이 나오면은 공부 양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아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위권 학생들이에요. 하위권 학생들은 좀 공부를 포기하신 분들이 많겠죠. 그리고 성적이 이제 오르지 않는다는 박탈감, 허무함, 뭐 이런 것들이 사로잡히신 분들이실 텐데, 사실 미래에 대한 진로 고민을 의외로 하위권 아이들이 많이 해요. 이 공부를 못하는 내가 어디를 가겠냐라는 겁니다. 보통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대학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이런 대학 갈 바에는 내가 뭔가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은 직장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하위권 아이들 보면은 성적만 하위권인 애들이 아니라 생활도 하위권이에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애초에 그림 그리기로, 아니면 음악을 하기로, 아니면 뭔가 예체능 쪽으로 빠질 거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성적이 낮아도 그렇게 낮진 않아요. 근데 왜냐면 애초에 걔네들은 뭔가 본인이 할 거를 정해놓고 사는 애들이잖아요. 미술, 예술, 이거 얼마나 시간 투자 많이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하위권 어떤 아이들이냐면 누워서 시간만 보낸 애들이에요. 아, 미래에 뭐 하고 살지? 대학교 관련해서 휴대폰으로만 검색을 해보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그런 정보들을 얻어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커뮤니티가 그냥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내 미래를 두고 고민을 하는 거라고 하면은 분주하게 알아봐야 되거든요. 선생님들과 상담도 해봐야 되고, 내가 갈 대학교를 알아봐야 되고, 그 학교에 합격한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보기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는데 그냥 누워가지고 휴대폰으로만 알아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휴대폰으로만 알아보고 고민을 하느냐? 아닙니다. 휴대폰으로 알아보다가 피곤하면 그냥 릴스 보고 막 쇼츠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이 저는 불안해 하는데, 그 불안함이 길게 가지는 않아요. 나중에 결국 포기해버립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을 가지고 있는 불안함은 불안함 같이 보이진 않아요. 그냥 뭔가 기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아이들을 기만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인생을 대충 삽니다. 아, 이런 말은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대충 살으세요. 아, 제가 좀 갑자기 좀 흥분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공부가 답이 아니라고 하시면은 다른 거라도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무기력하게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수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만약에 진짜 너무 힘들고 너무 무기력해요. 그럼 상담이라도 받으러 나가요. 네, 그게 좀 여러분들한테 필요할 겁니다. 저는 하위권 아이들에 대한 한이 좀 서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흥분을 하긴 했는데, 저는 불안하다고 하는 학생들이나 혹은 제 친구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하지만은, 그럴 수도 있지, 공감해주고 애들 이야기를 들어주려고는 해요. 최대한 입장은 고려하려고 해요. 근데 100% 공감을 해주고 제가 그 해주는 공감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냐, 그 학생을 바꿀 수 있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감만 해주면 아이들이 바뀐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쉬어가도 괜찮다라는 말보다는 천천히라도 움직여보자라고 저는 이야기해주는 편이에요. 아니, 안 그러면은 아예 주저앉아 버리면은 애초에 일어날 힘마저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아이들을 만나보면은 선생님 공감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 제가 공감을 안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주로 어떤 애들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답을 말해주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건 공감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답을 듣고 싶은 게 공감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제가 친구로서는 좀 공감만 해줄 수 있는데, 저는 어쨌거나 직업이 학생들한테 진로 상담을 해주고, 어쨌거나 수학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고, 학원의 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괜찮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자. 조금이라도 노력이라는 걸 해보자. 그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저는 애들을 토닥여 주면서 이제 어쨌거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인 거죠. 저는 이 불안하면은 좀 쉬어라. 불안하면은 좀 어디 좀 뭐 바람 쐬고 와라. 이 말보다는 조금씩이지만 해보자. 불안함을 분주함으로 이겨내라라고 얘기했던 아까 그 이야기처럼 조금 더 움직여보면서 그 에너지를 끌어당길 수 있게끔,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게끔 그 힘을 길러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게 20대, 30대 때는 그게 잘 안 돼요. 스스로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아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런 한 의욕이 생기는 게 20대 30대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되면은 카드 할부 결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억지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뭐 주도적인 인생을 살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10대 때만이라도 뭔가 주도적으로 이 불안함을 한번 이겨볼 수 있게끔 부딪혀보고 이 힘을 한번 길러보면 좋지 않을까. 이 말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저는 2월 달에도 아이들이 좀 불안해하고, 선생님 벌써 한 달 뒤면은 개학이라서 좀 불안해요. 당연히 불안하면은 제가 먼저 챙겨줘야죠. 아,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잘하고 있다. 응원해주겠죠. 다만, 단점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무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 없다. 혹은, 너는 지금 불안한 이유가 이걸 이해 못해서 다 그렇다. 그러니까 쌤이랑 한 번 더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저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으니, 이번 2월의 시작은 그래서 이 불안함을 이겨내는 방법을 분주함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월요일부터 제가 잔소리를 해버렸네요. 모쪼록 2월 잘 시작을 하시길 바라겠고, 이 2월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이 귀한 시간을 아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홍타코였습니다.